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주 힘찬 부동산 TV의 힘찬입니다. 오늘은 교육 영상을 제가 안내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안내할 교육 영상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임야를 거래할 때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면은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는데 모르고 타인에게 맡겼을 때는 비용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임야를 거래할 때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기재를 하는지, 그리고 임야는 산림경영계획서가 필요한데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직접 해보고 또 현장까지 가서 실습까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컴퓨터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컴퓨터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임야나 또는 전답을 거래할 때는 첫 번째로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토지거래 계약 신청서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 관할 관공서에다가 전화를 요청을 해서 이메일로 받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국가 사이트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신청서를 다운받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론 방문을 해도 이 서류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봐보겠습니다. 매도인이 있는데 매도인 인적사항 적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 인적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이제 소재지, 지번, 이제 지목인데 이제 법정 지목은 뭐냐면 토지 이용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지목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임야에 대해서 알아볼 거기 때문에 법정 지목은 임야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임야로 사용하고 있으면 임야라고 적는데 지목상으로는 임야지만 현장에 가보면은 전으로, 즉 농작물을 키우는 그런 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은 이제 전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임야이기 때문에 다 임야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이제 토지 이용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면적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용도 지구, 용도 지역도 이제 토지 이용 계획서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참고 삼아서 토지 이용 계획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토지이용 계획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 계획 열람호는 토지이용 사이트에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이용 계획에 이제 들어오면 이렇게 토지이용 계획을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소를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주광역시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산정지구와 그리고 미래적 국가산단 쪽이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주소 아무거나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강주 광산구 옹운동 산 26번지를 입력을 하고 이제 열람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샘플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이제 떴습니다. 토지용 계획서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려고 했던 거는 지목, 지금 이제 임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면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 녹지면서 개발행위 제한 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입니다. 공인용 산지, 보존 산지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인용 산지, 이제 준보존 산지인지, 그 다음에 면적, 그리고 이제 지목을 적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토지 이용 계획서를 보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수리 작성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토지에 관한 정착물을 적으라 되어 있는데 이제 종류는 정착물이면 이제 건물이 있는지 아닌지를 적는 건데 우리는 이제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임야는 이제 소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소나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권리사항은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고 적으면 되죠. 특별하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하려고 하는 그 토지의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단가, 예정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임야를 살려고 할 때 얼마에 살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제곱미터당 단가는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계산해서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정 금액 합계를 이제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매도인, 매수인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시든지 아니면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서류를 보시면은 어려운 건 없습니다. 계속해서 봐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두 번째로 작성할 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임야, 즉 토지를 살 때에는 토지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출에는 당연히 매수인 인적사항 적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금인데 금융기관에 있는 것인지 또는 주식이나 채권을 매각해서 돈을 마련할지 또는 부모님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는지 등 그 기존에 현금이 있는지 등을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개 합계를 적으면 되죠. 그리고 아래를 보면 이제 차입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출을 뜻합니다. 그래서
담보대출로 할 것인지 또는 신용대출로 할 것인지를 적고, 그리고 나서 또 타인에게 빌렸는지 이런 차입금, 그 밖에 차입금을 적으시고 합계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총 살려고 했던 임야의 그 가격을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출인은 이제 당연히 매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토지이용 계획서상의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임야다 보니까 이제 산림 경영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봐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림 경영계획서 인가 신청 작성을 봐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파일은 이제 관공서에 요청을 하면 주고요, 또는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이내에 이제 처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산림경영계획서 인가 신청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영계획구 명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 작성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겁니다.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를 적는 겁니다. 그래서 저 힘찬이 작성하기 때문에 힘찬 사유림, 그러니까 사적인 임야라는 뜻이죠. 그래서 힘찬 사유림 일반 경영계획구라고 명칭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 소재지를 적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산림 소유자인데, 이때는 이제 기존에 있는 매도자분의 성함을 적는 게 아니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적는 겁니다. 소유자가 이제 예를 들어 저라면 저 힘찬을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몇 명이 있는지를 이제 적으면 되죠. 그래서 한 명인지 아니면 여러 명이 살 것인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힘찬이 거를 적으면 되겠죠. 주소 적으면 되고요. 그리고 계획 기간은 기본적으로 10년 단위로 적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10일부터서 2034년 1월 10일인데, 이제 정확하게는 10년이 된 끝날 날의 전달의 마지막 일을 적으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2033년 12월 31일로 이제 적으면 되겠죠.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 임야 산림 경영계획서는 딱 두 사람만이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야 소유자이거나, 두 번째로는 산림 기술자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이 작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자격증 번호를 적는데, 우리는 이제 직접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맡기게 되면 이제 적기에는 몇십만에서 이제 토지 면적에 따라서 많게 수백만 원이 이제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직접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계획구 면적이니까 토지용 계획서를 면적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제 변경사는 우리는 변경할 게 없고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공란. 그리고 나서 이제 신청인과 사인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봐보겠습니다. 경영계획의 개요 이제 페이지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영계획구 명칭 및 면적, 아까 했죠. 힘찬 사유림 일반 경영계획구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경영계획기간은 이제 10년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좀 전에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현황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합니다. 소유자, 매수할 사람 적으면 되고요. 소재지 적으시면 됩니다. 집안 적고요. 인방과 소만은 뭐냐면 면적이 엄청 컸을 때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1헥타르가 10,000제곱미터거든요. 근데 이제 뭐 5헥타르라든가 이렇게 큰 면적일 때만 인방과 소만이 필요하고, 우리는 뭐 10,000제곱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산지 구분인데, 이거는 토지이용 계획서 상에 나와 있습니다. 준보존 산지인지 공인용 산지인지,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있는데 다시 한번 봐볼게요. 지금 토지이용 계획서 중앙에 보니까 공인용 산지, 보존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용 계획서 상에 공인용 산지, 준보존 산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경사도는 경인지 급인지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경인지 급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현장에 가서 보고 작성하시다가, 또는 카카오맵 지도를 보게 되면 등고선이 있는데, 등고선이 가까이 있게 되면 급이 되고요,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고 이제 작성할 수가 있겠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다른 것들은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임황조사가 가장 어렵습니다. 임황조사가 이제 작성해서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작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황조사에서는 이제 지번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 인반이 있는지 없는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종은 나무의 종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임야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를 적는 겁니다. 소나무가 있는지, 탑나무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임령은 나무의 나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임야 안에 나이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90살인데 평균을 내보니까 75도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임야정보 다 드림이라는 사이트에서 주소를 기입하고 확인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임업정보 다 드림 사이트로 와서 중앙 하단에 보면 필지별 산림정보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들어왔더니 좌측 중앙에 보면 이렇게 주소를 적는欄이 있습니다. 그 주소를 적고 검색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적정 재배 품목 해가지고 임산물 이렇게 이 임야에다가는 어떠한 것을 재배하면 좋을지에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청 정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놔두고요. 우리가 보려고 한 것은 이제 임령이죠. 그리고 어떤 나무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산림 환경 정보로 들어왔더니 드디어 이제 수령, 나무의 나이 그리고 종류가 나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수종을 봤더니 이렇게 소나무, 그다음 소나무밖에 없네요. 그리고 나무 지름, 즉 나무를 잘랐을 때의 그 단면에 지름을 나타내는데요. 거기 있는 나무들이 보통 18cm에서 30cm의 지름이 있더라. 그 다음에 나무 나이는 이제 41년에서 50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값을 내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면적은 0.46헥타르이더라.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대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서류 작성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임령, 즉 나무의 나이가 지금 있었습니다. 한 뭐 40에서 50이었죠. 그리고 나무 종류도 소나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수고는 이제 나무의 높이 키를 뜻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직접 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급은 그 각각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나무의 지름, 즉 나무를 잘랐을 때 두께가 어떻게 되는지를 재는데 적게는 뭐 6cm에서 많게 50cm인데 평균은 26이더라. 이렇게 뒤에는 평균값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작성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맞는 그 표가 있는데 그 표를 보고 하나씩 적게 되는데 그 하나씩 적게 된 모든 값을 더한 것을 총축적이라고 합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성해야 될 게 이제 경영 계획 및 실행 실적인데 경영 목표는 현실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관공서에서는 이 산림 경영 계획서를 심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멋있게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산림 훼손을 하지 않고 이 산림을 유지할 것인가를 위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벌목을 하지 않으면 크게 상관없지만 벌목 즉 나무를 잘라내야 된다면 그러면 얼마만큼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니면 얼마만큼 자연환경에 더 나중에 좋게 만들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심사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벌목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대로 보면 생태적 안전을 기반으로 양질의 산나물 지속적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경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적었는데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적어 보면 이렇게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생태적 안전 기반으로 기존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산나물을 재배함으로써 내 소득 증진에 이바지하려고 함 이런 식으로 현실적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 중점 산림 내역은 조림지 내 산더덕 또는 고사리를 재배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아래 보면 작업할 때 용어를 그대로 쓰셔야 되는데 용어는 이제 이 서류의 참고사항을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종류는 뭐 풀베기가 있고요 또는 덩쿨류 제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계획서를 이제 적는 건데 2024년도에는 풀베기를 하고 2025년도에는 이제 덩쿨류 제거를 하고 뭐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면적은 풀베기하는 면적은 대충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제 작성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뭐냐면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관공서에서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목 생산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 나무를 벌목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마에다가 우리가 시설을 건축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공란으로 두시면 되고요. 근데 소득사업 몇 년도에 뭐 산더덕을 재배를 하겠다. 그래서 파종 즉 씨를 심는 게 아니고 뿌리는 거죠. 그리고 이 뿌리는 건데 몇 헥타르 헥타르는 이제 10,000제곱미터인데 우리는 이제 10,000제곱이 안 되니까 0.4헥타르라면 약 4,000제곱미터에다가 2리터 즉 이 씨앗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약 한 우유팩 하나가 1.5리터니까는 거기에다 조금 더 높게 씨앗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렇게 씨앗을 파종을 하겠다. 언제 하겠냐? 이러한 부분들이죠. 24년도에는 산더덕을 파종을 하고 2025년도에는 고사리를 뭐 파종을 하고 그리고 사업량은 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이제 적으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나서 좀 전에 제가 임야 정보 다 드리면서 봤던 것처럼 이제 이 임야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를 나무의 종류를 이제 적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임야가 예를 들어서 3,600평이면은 다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표준지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약 한 1헥타 즉 10,000제곱미터 이하 대략적으로 약 한 3,600평 이하인 경우에는 표준지를 뭐 여러 개 할 필요는 없고 한 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임야에서 흰 실로 가로로 20m 세로로 20m 정사각형의 띠를 두르고 그 안에 있는 나무의 종류 그리고 나무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조사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알면은 뭐 특별하게 어렵지는 않은데 외주에다 맡기게 된 비용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는 1헥타가 안 되기 때문에 표준지를 한 개만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3개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제 한 개라고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0.1헥타르가 아니고 0.04헥타르겠네요. 20 곱하기 20이니까. 그래서 소나무가 있는데 흉고 직경은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무의 지름입니다. 나무를 잘랐을 때 지름. 그래서 6cm, 8cm 즉 짝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름을 재봤더니 7.6cm가 나옵니다. 그러면 가까운 쪽으로 가는 거죠. 7.6이면 8에 가까우니까 8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만약에 6.5다 그럼 6에 가까우니까 6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지 1표준지 2표준지 3표준인데 우리는 표준지 하나만 작성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작성을 안 하고 이 부분만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나무 말고 또 다른 나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하엽수가 있는지 참나무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이 임야에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합계를 이제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수고조사 계산서 있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막상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계속해서 봐보겠습니다. 그 표준지에서 나무가 즉 나무를 잘랐을 때 단면의 두께입니다. 6cm인 나무가 한 개냐, 두 개 있냐, 세 개 있냐, 네 개 있냐인데 만약 한 개 있으면 여기다가 적는데 5.0이 뭐냐면 이 나무의 키, 높이를 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5m짜리가 있고 또 두 번째도 5m인데 세 번째 것은 직경은 6cm이지만 높이가 4.5m더라. 그리고 네 번째는 5m더라. 만약의 경우 9번째까지 있으면 이렇게 하는데 만약 10번째까지 넘어갔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걸 칸을 더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 다한 값의 합계를 적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그루니까 지금 현재 값에 이제 4를 하는데 그러면 4.8맨 나오는데 반올림 해가지고 4.9 평균을 적습니다. 그래서 3점 평균 그대로 이제 적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적용 수고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는 이제 자연수로만 적어야 되니까 반올림을 하든지 반내림을 하든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19.5 나누기 4를 하면 되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5가 나오겠죠. 이런 형태로 이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직경이 8cm인 거, 12cm인 거 이렇게 계속 적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샘플로 적어져 있죠. 계속해서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표준지 제적조사 및 축적 산출서인데 표준지 안에 즉 흰띠로 20m, 20m로 들어오는 부분 안에 이제 경급은 몇 cm짜리가 있고 또 수고, 나무의 키, 높이는 몇 m인지, 분수 몇 개가 있는지를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제적, 제적이라 되는데 이 부분은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보고 그대로 작성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봐보겠습니다. 경급, 즉 나무의 지름이 6cm인 게 수고 5m더라. 즉 이 5m가 한 개만 있더라. 만약에 두 개면은 본수는 이제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만약에 두 개면 2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제적이라는 것은 그 표가 있는데 6m의 높이 5면 0.0090이다. 이거는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표가 있습니다. 표를 한번 봐볼게요. 근데 그 표를 한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였었는데 지금 이 서류는 관공서에서 줍니다. 또는 그 다운받으시게 되면 있으니까는 막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전에 직경이 6cm면서 수고 있지 않습니까? 5m인 게 하나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0.0090이다. 이 표를 그대로 거기다 적으시면 돼요. 다시 가볼게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0.0090이니까 그대로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적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그 한 개의 값인 거고요. 만약에 이게 두 개라면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면은 그 값을 적으면 됩니다. 총 합계를 적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두 번째 자리까지 반올림 반내림 해서 이제 이 합계를 다 해서요. 그러고 나서 표준지가 이제 0.1로 되는데 우리는 아까 전에 0.04 했잖아요. 이제 0.04로 해서 이제 나눈 값이 되겠죠. 그 나눈 값인데 그리고 나서 이게 11.5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현재 가로 20m에 세로 20m 이 부분만 지금 현재 표준지로 설정을 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 면적에다가 하려면은 이제 그 개수만큼 곱해달라는 뜻인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제 12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12,000평 임야에다가 우리가 120평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게 딱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100배죠. 예를 들어서 이 나왔던 값에다가 100배니까 여기다 100을 곱하면 됩니다. 이제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12,000평을 조사를 한 게 아니고 120평만 조사를 했으니까 실제 값어치는 여기다 100배를 곱해줘야지 12,000평을 조사한 거잖아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약 얼마더라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1651제곱미터 나왔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전에 보여드렸던 소위의 총 축적에다 적으시면 됩니다.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그 값을 총 축적을 여기에다가 이제 그대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경영계획도라고 있는데, 이제 경영계획도는 예를 들어서 이 임야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뭐 이 부분에다가는 풀베기를 하겠다.
또 이 부분에다가는 덩쿨류 제거 작업을 하겠다. 그리고 파종 즉 씨앗 뿌리는 곳은 이 부분만 하겠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대략적으로 색깔별로 그려가지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경영 계획도를 샘플로 작성해 볼 것인데, 이 임야의 모양은 검정색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녹색은 이제 내가 이 녹색 부분은 내가 풀베이를 하겠다 해서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 부분은 이제 덩쿨류 제거 작업을 하겠다. 그리고 파종은 이 파란색 부분만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색깔별로 해가지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경영 계획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아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 풀베기는 녹색 선이 그려진 부분, 덩쿨류 제거는 적색 빨간색 부분이고, 파종은 하늘색 부분에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내는 이유는 뭐냐면 1년마다 한 번씩 관공서 조사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위치만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이제 이것을 작성해서 내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다면은 산림경영계획서를 다 작성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벌목을 하게 되면 서류가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벌목을 할 게 아니고 나무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산나물만 재배를 할 거기 때문에 서류는 한 7장에서 9장 정도만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서류들은 관공서에 감이 있으니까 그대로 수기로 작성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벌목을 한다고 하면 이제 전문 자격증 있으신 분에게 맡겨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 있는 임야를 살려고 할 때에 필요한 서류 절차를 알아봤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서 제가 한번 안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가서 제가 나무의 높이 수고하고 그 다음에 지름 나무의 직경을 한번 재볼 건데, 직경을 재게 되면 그러면 정확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줄자로 둘레를 잰 다음에 둘레로 잰 값에다가 3.14로 나누면은 정확한 직경 값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현장에 가서 제가 수고조사, 나무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제가 샘플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할 임야에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임야의 넓이가 대략적으로 3,600평인데 3,600평 안에 어떤 나무가 심어져 있고, 또 직경 즉 두께는 어떻게 되는지, 또 수고 나무의 키는 어떻게 되는지를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표준지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3,600평 중에 120평만, 즉 가로 세로 20m씩 해서 120평만 표준지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20평을 가로 세로 20m인 직사각형 모양의 토지를 우선 흰 띠로 두릅니다. 어디를 조사했는지를 표시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흰 띠로 두르고, 그 안에 있는 나무의 수고 높이, 나무의 높이, 그리고 두께 즉 직경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임야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야 현장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20m씩 해서 흰 천으로 표준지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띠를 둘렀습니다. 한면에 보면 이렇게 흰 띠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 흰 띠 안에 있는 나무 종류하고 수고, 나무의 키, 그리고 직경, 나무의 두께를 이제 재보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나무의 두께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나무도 있지만 옆에 무슨 나무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로 검색하면 됩니다. 그래서 검색해 본 결과 참나무가인 졸참나무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직경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표준지 안에 있는 나무의 직경을 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소나무가 있는데 제가 줄자로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줄자로 둘레를 보니까 83cm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둘레를 구하는 게 아니고 직경 즉 지름을 구하기 때문에 83에다가 나누기 3.14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나무들을 다 직경을 구하는 거죠. 단 직경이 6cm 미만인 경우에는 잴 필요는 없습니다. 6cm 이상인 나무들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나무의 직경과 수고, 나무의 키를 다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대략적으로 가로 세로 20m씩 해서 띠를 두르는데 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또 나무를 지금 수고하고 그 다음에 직경을 재는데 대략적으로 약 한 40분 정도, 그래서 약 한 1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소나무가
19그루 그리고 절참나무가 6그루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둘레를 쟀으니까 나무지표를 작성을 해서 내일 다시 한번 광산구청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강주 힘찬부동산 TV의 힘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